초점을 못 잡아서 초점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어우, 왜 그러지? 연사야.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권호입니다. 오늘은 캐논의 R7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7이 출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R7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R7이 출시가 되면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R7이 없습니다. 매장에 가서 전시된 상품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왜 R7을 기다려야 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쁘신 분들 아니면 길게 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R7은 사진보다는 영상에 특화된 바디다. 영상의 성능과 손떨방의 기능, 손떨방은 센스 자체가 흔들려서 수평을 잡아주기 때문에 웬만큼 떨어도 핸드헬드로 흔들림이 없다. 그게 R7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R7의 구매를 미룬 이유는 일단은 발열입니다. R7은 클래리티라는 R6, R5에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사진은 상당히 잘 찍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R5와 R5C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진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용 서브 바디, 전투 바디로 R7을 생각을 했는데 작은 바디 안에 4K 60프레임과 손떨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열, 이게 아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열이 없으면 구매를 해도 된다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더운 여름 땡볕에 45분 이상 촬영이 된다면 충분히 구매를 해야 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K 오버샘플링이 되는 4K 영상을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바디, 그리고 전투용 바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발열은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R7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R5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인지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바디입니다. 실질적으로 R5C를 사용을 하면서 R5 자체에 대한 사용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바디는 또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R7의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R7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센서가 흔들리면서 수평을 잡아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도 내가 정확한 구도를 못 잡아도 잡아주고요. 그것보다 대박은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그냥 잡고 줌을 돌리고 그냥 막 해도 손떨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액션캠을 사용을 하면 액션캠의 손떨림 보정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C카나 기타 등등에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하면 크게 떨림 없는 영상, 깔끔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만져본 결과 센서가 살짝 움직여서 수평을 잡아준다. 이거는 바디 내에 있는 손떨방보다 더 훌륭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능 때문에 아주 우수한 영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샘플로 찍어 놓은 간단한 영상 보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찍으면 되지만 수동도 많이 쓰시니까. 거의 수동을 많이 네. 쓰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준수한 손떨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서서 핸드헬드 촬영을 할 때는 이게 카메라인지 아니면 짐볼 위에 올려놓은 카메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우수한 손떨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매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핸드헬드로 촬영했을 때 손떨방이 왜 이렇게 좋지? 신형이라 더 좋아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센서가
움직이면서 수평을 맞춰주기 때문에 내가 잡고 살짝 기운다고 해도 센스는 그대로 있고 또 거기에 손떨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핸드헬드 영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진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론 풀프레임과 크롭바디에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판형이 깡패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기능이 있고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R7을 이미 구매를 해서 사용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필터 효과는 별로다, 아직 파노라마 기능은 사용해 보지 않았다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보고 물론 필터 효과나 파노라마 기능은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남의 매장에 가서 삼각대 설치하고 막 찍고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인 테스트와 영상과 사진을 찍어본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바디는 영상을 주력으로 하면서 간간히 JPG도 찍고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M6 마크2를 썼습니다. M6 마크2에도 틸트 앤 시프트 렌즈를 가지고 미니어처를 찍는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렌즈를 가지고 찍는 그런 기능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흉내만 낸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필터 효과는 뭐 그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필터 효과를 내가 보정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는데 편집 기술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적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고 영상 찍기도 힘든데 어떤 효과를 주거나 보정을 하기 힘들 때 이런 카메라를 사용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한 사진 그리고 간단한 영상을 담기에는 상당히 좋은 바디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RF-S의 렌즈는 MF-AF 버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디 내에 MF-AF 조작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하면 되니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분들은 없습니다. RF-S 렌즈를 RF 풀프레임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나올 L렌즈 기타 등등의 렌즈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진은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사진에 비해서 영상은 아주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있어서 R7에는 4K 파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4K 파인, 쉽게 얘기하면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요. 7K 오버 샘플링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400%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본과 400%를 확대하고 지금 제가 4K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선회도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준수합니다. 이 정도의 영상이면 얼마든지 서브용으로 그리고 무제한 촬영이 되고 발열이 없다면 얼마든지 전투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8비트 영상이라는 건 좀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물론 여기도 HDR이나 Clog3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니까 컬러 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하면 다른 바디들과의 혼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카메라건 어떤 렌즈건 다 각각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른 바디 다른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내가 맞춰야 됩니다. 꼭 굳이 한 대는 소니, 한 대는 캐논, 한 대는 니콘 뭐 그렇게 해서 색이 다른 걸 맞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시고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무보정 원본을 제가 녹화를 해서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준수하고요. 색이 어느 정도 잘 먹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8비트 IPV 영상이지만 색은 어느 정도 잘 먹고요. 노이즈 역시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 캠핑, 등산 그런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방진방적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좀 추이를 지켜보고 구매를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작은 바디 안에 4K 60프레임 촬영이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손떨방의 기능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발열이 걱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리 무제한 촬영이 된다고 해도 발열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R7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일 때 오버샘플링이 되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R5 같은 경우에도 4K 30프레임에서 8K 오버샘플링이 되고요. R5C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까지 8K 오버샘플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앵글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부분을 강조할 때 키웠다가 줄였다가 한다면 화면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노이즈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샘플링이 중요한 거고요. 그 오버샘플링을 해서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발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일반 4K로 촬영을 해도 발열이 생기는데 오버샘플링까지 된다면 좀 더 발열이 많이 날 것이고요. 올 여름에 제 개인적으로 4K 60프레임이 더운 날 야외에서 45분 이상 촬영이 된다면 그리고 발열이 뜬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바디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되고 20분, 30분 촬영하고 만약에 발열 때문에 꺼진다 그러면 구매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R7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발열이 얼마나 잘 견뎌주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9월이나 10월쯤 구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R7에는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RF 렌즈들 뭐 RF 1535, 50mm 1.2, 1.8 모든 렌즈들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RF 마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는 바디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렌즈를 산다면 L렌즈, 2.8 렌즈, 줌 렌즈가 나오면 그 렌즈 하나만 있으면 저에게는 뭐 나머지 렌즈는 추가로 구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거의 사진보다는 영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누구나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R5와 R5C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R5는 사진 영상용 카메라, R5C는 시네 카메라인데 사진까지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R5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런 간단한 리뷰 같은 걸 할 때 사용을 하고 거의 소품용으로 사용을 안 쓰고 있습니다. R5C 하나 가지고 영상, 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R7이 필요한가? 제가 정말 R7이 필요를 해서 구매를 한다면 현재 저를 촬영하고 있는 R5는 저에게 더 이상 있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R7 같은 경우에도 타임랩스가 됩니다. R5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R5C에는 타임랩스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R5를 가지고 있는데 R7에도 동일한 타임랩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8K로 찍어서 축소, 크롭을 해서 쭉 흘러가는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 보여줬다가 이쪽에 보여드렸다가 그런 영상을 만들지 않는다면 R7으로도 충분히 타임랩스를 촬영을 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R5의 가치가 저한테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고 가볍습니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2.8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계륵이죠, 축복이라고 하는 줌 렌즈가 나온다면 그 하나면 모든 화각을 촬영할 수 있고요, 크롭으로 4K도 촬영할 수 있고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크롭으로 4K를 촬영하는데 거기에 디지털 손도방을 킨다, 어마어마한 줌이 돼버리기 때문에 화질만 저하가 안 된다면 충분히 4K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또 R5C가 있기 때문에 R5를 판매를 하고 R7을 구매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찍다 보면 저도 브이로그를 찍거나 기타 등등 영상을 찍을 때 거의 대부분 초 20초 그리고 뭐 5초 그 정도 단위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촬영을 할 영상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삼각대 같은 데 하나 세워놓고 전체적인 장면을 계속 촬영을 하면서 앞에서 부분 근접 촬영을 하고 디테일을 촬영을 한다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전체적인 걸 담아주는 카메라가 무제한 촬영이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특히 저와 비슷한 1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카메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논의 미러리스 중에 유일하게 무제한 촬영이 되는 카메라, 대신에 발열이 문제이기 때문에 발열만 없다면 저는 아마 R5를 판매를 하고 R7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R7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요. 제 옆에 R7을 구매를 해서 R7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상당히 좋겠지만 저는 R7 대신에 닌자 V 플러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R7은 사진보다는 영상에 특화가 되었고 풀프레임을 쓰시는 분이 사진을 담기 위해 R7으로 갈아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영상을 찍는 분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담으실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크롭입니다. 크롭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캐논의 경우 1.6배가 망원이 돼버립니다. 이만하면 크롭으로 지금 1.6이 작아서 이만한 게 되니까 그만큼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하나의 바디를 가지고 서브 바디를 산다. 투바디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투바디를 운영하지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발열, 셔터렉, 그리고 짧은 연사 몇 가지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아 이게 괜찮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지켜보고 있고요. 분명히 좋은 바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 사는 거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맞는지 내가 잘 쓸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결정에 후회가 없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